우리는 누구나 부모님에게서 유전자를 물려받잖아요. 그런데 이때 아주 약간의 새로운 변화, 그러니까 돌연변이도 함께 물려받는다고 해요. 네, 그렇죠. 보통 한 세대가 지날 때마다 한 60개에서 70개 정도의 새로운 돌연변이가 생긴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아이가 평균보다 2배, 심지어 7배나 많은 돌연변이를 갖고 태어났다면 어떨까요? 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정말 궁금한 지점이죠. 오늘 저희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은 2022년 네이처지에 실린 한 논문을 아주 깊고 자세하게 파헤쳐보려고 해요. 아, 그 유명한 연구 말씀이시군요. 네, 이게 정말 대단한 게 희귀 유전 질환을 앓고 있는 21,879개 가족의 유전체 정보를 전부 분석했어요. 어마어마한 규모네요.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프로젝트였죠. 이 자료를 통해 생식세포 과다 돌연변이라는 현상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그 범인은 누구인지 함께 추적해 보시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신생 돌연변이, 그러니까 디노버 뮤테이션이라는 개념을 먼저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신생 돌연변이요? 네, 부모님 유전자에는 없었는데 자녀에게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돌연변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든 생명 진화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유전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유전적 변화의 가장 근원적인 출발점이 바로 이 신생 돌연변인 거군요. 그럼 이 돌연변이 개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뭔가요? 예전부터 들어왔던 것 같긴 한데? 네, 맞아요.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강력한 요인은 바로 부모의 나이였어요. 부모의 나이? 특히 아버지의 나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나이요. 이번 연구는 2만 가족이 넘는 엄청난 데이터를 썼으니까 그 관계도 훨씬 더 명확하게 확인했겠네요? 그럼요. 데이터를 들여다보니까 아버지 나이가 한 살 많아질 때마다 자녀의 돌연변이가 평균 1.28개, 그리고 어머니 나이가 한 살 많아질 때마다 0.35개 정도 늘어나더라고요. 와, 1.28대 0.35면 아버지의 영향이 거의 4배나 더 큰 거네요? 네, 훨씬 크죠. 왜 그런 차이가 나는 거죠? 아, 좋은 질문이에요. 그건 남성과 여성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 방식의 차이? 네, 여성의 난자는 태어날 때 이미 그 수가 정해져 있지만 남성의 정자는 사춘기 이후로 평생에 걸쳐 계속 세포 분열을 통해 만들어지거든요. 아, 계속해서요? 네, 분열 횟수가 많아질수록 DNA를 복제할 때 실수가 생길 확률, 즉 돌연변이가 쌓일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거죠. 실제로 전체 신생 돌연변이의 약 77%가 아버지에게서 유래한 걸로 확인됐어요. 그렇군요. 나이가 들수록 정자를 만드는 세포 분열 횟수가 누적되니까요. 자, 그럼 연구 자료에 나온 그래프를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어요. 가로축은 부모 나이, 세로축은 자녀의 돌연변이 개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돌연변이 개수가 완만하게 늘어나는 하나의 빽빽한 띠 안에 점처럼 찍혀 있어요. 그런데 연구팀이 이 그래프에서 아주 이상한 점들을 발견합니다. 맞아요. 그 빽빽한 띠에서 한참 벗어나 저 위쪽에 둥둥 떠 있는 점 12개가 있었던 거예요. 12개나요? 네. 이 아이들은 평균보다 2배에서 많게는 7배 가까이 많은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었죠. 바로 과다 돌연변이 사례들이에요. 연구팀은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추적을 시작합니다. 단순히 나이 말고 대체 무엇이 이 아이들의 유전자에 이런 폭풍을 일으켰을까? 이 특징을 아주 면밀하게 분석해서 크게 3가지 원인을 지목했어요. 3가지 원인? 우선 12명 중 8명은 추가된 돌연변이 대부분이 아버지에게서 온 걸로 확인됐어요. 그리고 그중 2 아버지에게서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습니다. 그게 뭔가요? 첫 번째 원인은 아버지의 DNA 복구 유전자 결함이었어요. DNA 복구 유전자요? 네, 가장 극적인 사례가 돌연변이를 무려 425개나 가진 아이, GL1이었는데요. 425개요? 와. 네, 알고 보니 이 아이의 아버지가 색소성 건피증이라는 희귀 유전 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DNA를 수리하는 수리공의 역할을 하는 유전자가 고장나서 아버지의 생식세포의 돌연변이가 그대로 쌓였고 그게 아이에게 전달됐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예요. 이 병은 자외선으로 손상된 DNA를 고치는 XPC라는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 아이에게서 발견된 돌연변이들의 패턴, 그러니까 그 돌연변이 시그니처를 분석했더니 XPC 유전자가 고장났을 때 나타나는 특징, SBS8과 정확히 일치했다는 거예요. 와, 범인의 지문이 범행 도구에서 나온 거나 마찬가지네요. 네, 그렇죠. 특정 유전병 하나가 원인인 걸 그렇게 정확히 찾아냈군요. 그런데 이건 아버지가 이미 희귀병을 앓고 있어서 단서가 있었던 거잖아요. 만약 겉으로 드러나는 병이 없는 아버지의 경우에도 이런 유전적 원인을 찾아낼 수 있었나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또 다른 아이 GL3의 아버지는 겉으로 보기엔 건강했지만 MPG라는 또 다른 DNA 복구 유전자에 아주 희귀한 변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MPG요? 네, 이 MPG 유전자는 DNA의 특정 손상 부위를 인식해서 잘라내는 가위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연구팀은 이 변이가 정말로 문제를 일으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험실에서 직접 테스트를 했습니다. 아, 그냥 변이를 찾고 끝낸 게 아니라 그게 진짜로 작동을 제대로 못하는지까지 검증했다는 거군요. 맞아요. 실험 결과 이 변이를 가진 MPG 단백질은 특정 유형의 DNA 손산을 제대로 수리하지 못하는 기능 이상 상태라는 걸 증명해냈어요. 이건 한 사람의 유전적 배경이 다음 세대의 돌연 변이율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폭발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된 거죠. 한 사람의 유전적 결함이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알았지만 돌연변이 숫자 자체를 이렇게까지 늘릴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랍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원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 유전적 요인이 아니라 외부 요인이라고 들었는데 훨씬 더 현실적인 문제라서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네, 두 번째 원인은 바로 아버지가 자녀를 갖기 전에 받았던 항암 화학 요법이었습니다. 항암 화학 요법이요? 네, 5명의 아이들에게서 특정 항암제가 남기는 아주 독특한 돌연변이 지문, 즉 시그니처가 발견됐어요. 잠깐만요. 그럼 아버지가 암을 치료하기 위해 받은 항암제가 다음 세대인 자녀의 DNA를 직접 바꿨다는 건가요? 네, 그런 셈이죠.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 연관관계가 얼마나 확실하게 증명된 거예요? 네, 그 연관성이 매우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예를 들어 3명의 아이에게서는 시스플라틴 같은 백금 기반 항암제와 관련된 돌연변이 시그니처 SBS31이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아, 의료 기록을 확인해 보니 이 아이들의 아버지는 실제로 과거에 고환암기무로 바로 그 약물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었죠. 약물이 남긴 흔적이 자녀의 유전체에 그대로 찍혀 있었다니.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연구가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지문까지 발견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게 이 연구의 또 다른 중요한 성과예요. 나머지 2명의 아버지에게서는 이전에 그 어떤 암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보고된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돌연변이 시그니처가 공통적으로 발견됐어요. 새로운 지문이요? 네, 연구팀은 이걸 SBS-HYP라고 이름 붙였죠. 새로운 지문의 발견이라.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이전까지는 이 약물이 후세에 어떤 유전적 흔적을 남기는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 두 아버지는 공통적으로 질소 머스타드 계열의 알킬 화제라는 약물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었거든요. 아, 이 지문을 발견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특정 약물이나 화학물질에 노출됐을 때 그 장기적인 유전적 영향을 추적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갖게 된 셈이죠. 그렇군요. 원인 불명의 돌연변이가 있을 때 이런 시그니처 대조를 통해 과거에 어떤 약물 노출이 원인이었는지 역추적할 수도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건 모두 아버지의 유전자 문제거나 아버지가 받았던 치료가 원인이 된 경우였어요. 그럼 이 12명 모두가 이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문제였을까요? 혹시 아이 자기 자신에게서 문제가 시작된 경우는 없었나요? 네, 바로 그게 마지막 세 번째 원인이에요. 나머지 두 아이인 GL4와 GL7의 경우는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시점 자체가 달랐어요. 시점 자체가 달랐다. 네, 연구팀은 이 아이들의 돌연변이가 아버지 쪽 염색체와 어머니 쪽 염색체 중 어디서 왔는지 분석해 봤거든요. 보통은 아버지 영향이 훨씬 크다고 했으니까 아버지 쪽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발견됐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 두 아이는 돌연변이가 아버지와 어머니 염색체에서 거의 50대 50 동일한 비율로 나타났어요. 50대 50이요? 네. 이건 돌연변이가 부모님의 생식세포, 즉 정자나 난자 단계에서 생긴 게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예요. 아하, 그럼 언제 생긴 거죠? 바로 수정이 이루어진 후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시작하는 아주 초기 배아 발생 단계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난 거죠. 아, 이걸 수정 후 과다 돌연변이라고 불러요. 부모님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 자신의 초기 세포 분열 과정에서 DNA 복제나 복구 시스템에 일시적으로 큰 오류가 발생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원인이 부모가 아니라 아이의 탄생 바로 그 순간에 있었던 거네요. 정말 다양한 원인이 있네요. 자, 그럼 이 모든 탐정 수사 결과를 종합해 볼 시간입니다. 이 연구가 결국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연구는 돌연변이율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상당 부분 수정하게 만들었어요. 예전의 소규모 연구들에서는 부모의 나이가 돌연변이 수 차이의 95%를 설명한다고 봤거든요. 거의 절대적이었죠. 네, 95%면 거의 전부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 2만 가족 이상의 대규모 연구에서는 그 비율이 약 70% 정도로 나타났어요. 95%가 70%로 줄어든 거면 차이가 꽤 크네요. 그럼 나머지 30%는요? 그중 약 7%를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런 과다 돌연변이 사례들이 설명해줘요. 아, DNA 복구 유전자 결함이나 항암제 같은 것들이요? 네. 하지만 여전히 약 20%는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어요. 이건 우리가 아직 모르는 또 다른 유전적 혹은 환경적 요인이 돌연변이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직 탐사의 미지의 영역이 남아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군요.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20%나 남아있다니 흥미롭네요. 그런데 듣다 보니 한 가지 걱정이 들어요. 이렇게 평균보다 몇 배나 많은 돌연변이를 갖고 태어나면 아이에게 심각한 질병이 생길 위험도 그만큼 커지는 거 아닐까요? 네. 그 점에 대해서도 연구팀이 분석을 했어요.
물론 상대적 위험은 높아지지만 절대적인 위험들을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돌연변이 수가 평균보다 4배 많은 경우 심각한 발달 장애를 가질 절대적 위험은 약 1%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어요. 아, 1% 정도요? 생각보다는 낮네요. 네, 이건 과다돌연변이를 가진 아이들 대부분은 심각한 유전 질환 없이 살아간다는 걸 의미해요. 우리 몸의 생식세포가 생각보다 다양한 돌연변이 유발 요인들로부터 상당히 잘 보호되고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로도 볼 수 있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과다돌연변이라는 드문 현상이 DNA 복구 유전자 결함이나 특정 항암제 노출처럼 명확한 원인을 가질 수 있다는 걸 확인했네요. 네, 그렇죠. 심지어 그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유전체 지문까지 찾아냈고요. 동시에 우리 생명 시스템이 이런 위협들로부터 우리를 꽤나 잘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이 연구는 항암제처럼 아주 강력하고 고농도의 화학물질이 세대를 넘어 유전체에 뚜렷한 흔적을 남길 수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줬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일생에서 매일 노출되는 수많은 종류의 저농도 환경화학 물질들은 장기적으로 우리 생식세포에 어떤 미묘한 하지만 누적되는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하는 질문이요. 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숨쉬는 모든 것들 속에 포함된 화학물질들이요. 맞아요. 이 연구는 돌연변이 시그니처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그 지문들을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어요. 어쩌면 미래의 연구는 우리 주변 환경 곳곳에 숨어있는 또 다른 돌연변이의 원인들을 밝혀내게 될지도 모릅니다.